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 책을 읽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미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 작가의 마담 보바리이고요. 출판사는 미음사입니다.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 때문에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 사실 500쪽이 넘는 꽤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네, 드디어 다 읽었고요.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샤를르 보발이라는 시골 의사가 있는데요. 샤를르는 첫째 부인이 죽은 뒤에 엠마 루오라는 여성과 재혼을 합니다. 엠마는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낭만적 이야기가 가득한 연애소설을 읽으면서 자라왔는데요. 이후 그녀는 자신과 취향도 맞지 않고 이야기도 잘 통하지 않는 남편과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남자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화려한 생활을 꿈꾸면서 이것저것 사들이다가 파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이 책에 대해서 좀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줄거리만 딱 놓고 보면 결말까지 사실 자동적으로 그려지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했던 생각이 딱 그거였습니다. 아, 뻔하다. 안 읽어봐도 알겠다. 지금까지 워낙 이 책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권태에 질려서 불륜 저지르다가 파멸하는 이야기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 이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도 이 책이 중요한 텍스트로서 여기저기서 거론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제부터 제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딱 줄거리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그 뼈대에 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줄거리라도 감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책은 구성이 좀 독특합니다. 제목이 마담 보바리잖아요. 그런데 책의 시작은 샤를르 보바리,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의 남편인 샤를르 보바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 새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려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평복 차림의 신입생과 큰 책상을 든 사환을 데리고 들어오셨다.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에 포함된 누군가가 신입생인 샤를르 보바리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우리가 사라지고 샤를르 보바리의 어린 시절, 첫 번째 결혼, 그리고 엠마와 결혼하기까지의 이런 전반적인 인생이 요약적으로 서술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제1부의 제6장 정도부터 엠마로 초점이 넘어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엠마,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의 내면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 책의 대부분을 보바리 부인의 내면에 할애하다가 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은 전혀 다른 인물의 근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전형적인 줄거리를 가졌지만 그 뼈대에 살이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줄거리를 한 줄 요약으로 읽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점의 변화와 이런 구성은 제가 읽은 다른 어느 책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했고 의외였고 진짜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도입부부터 이 소설은 뻔한 소설일 것이다 라는 저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흔히 현대소설의 시작 혹은 기념비라는 평을 받는 책인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독특한 구성도 그랬고 이 책에서 사실 보바리 부인이 원래부터 타고나길 정말 부도덕하게 태어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물론 불륜이나 외도의 부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의견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바리 부인의 욕망과 환상을 처음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건 학창시절에 읽은 낭만적인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책의 보급이 더 쉬워지고 산업과 경제의 발달로 부르주아 계층이 여가 활동에 쏟을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바리 부인이 어디 파티에 가거나 혹은 좀 더 번영한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파리의 최신 유행을 받아들이고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을 점점 키우는데 여기에는 또 교통의 발달이 한몫을 합니다. 보바리 부인이 기차까지 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듯이 마차를 타고 수시로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걸어서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문화와 유행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시대인 거죠. 거기에 이제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돈까지 나옵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이 책을 현대소설의 시작이라고 평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현대의 모습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불륜이나 외도는 나쁘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상과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파국?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또 한 번 제 편견이 깨진 겁니다. 그렇고 그런 뻔한 불륜 얘기가 아니었구나. 현실을 외면한 낭만주의적 환상과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야기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낸 소설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자세한데요. 분량이 꽤 되는 책이고 인물의 내면이나 장면, 풍경을 묘사하는 서술로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읽으면서 지겹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의 초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잠시 그의 심장의 부싯돌을 문질러 보았지만 불꽃이 일지 않는 것을 보자 남편과의 정서적인 교류에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랑이나 열정, 기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보바리 부인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유려하게 묘사를 했어요. 흔히 표현하듯이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을 느꼈다 라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묘사로만 이 500쪽이 쓰였다면 지루했겠죠. 그런데 이런 섬세한 묘사들이 보바리 부인의 내면과 생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독자가 그 내면에 확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환상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권태와 이 권태로 인해 더 크게 야기되는 욕망, 욕망의 좌절이 부르는 또 다른 권태, 이런 심리의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레퍼토리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공감이 가능한 보편적인 흐름이죠. 그걸 이 책은 정말 탁월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줄 요약으로는 절대 이 책의 100분의 1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확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영화도 봤거든요. 여기 띠지에도 있는 이 영화를 저는 봤는데 사실 영화는 저에게 이 책만큼의 어떤 재미? 흥미? 그런 거를 주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앞에서 제가 이 책의 시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영화는 그걸 전혀 담지 않고요. 줄곧 보바리 부인의 시점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소설의 디테일한 면들이 많이 생략이 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감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점의 변화와 이 구성과 이 섬세한 묘사들을 그 영화로 다 담아내기에는 무리이지 않을까. 텍스트가 주는 그런 매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다 담아내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그 영화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책 안에서는 보바리 부인의 내면을 아주 깊은 곳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이 감정의 변화나 행동 같은 게 설득력을 정말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좀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보바리 부인과 그 인물이 관계를 쌓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급격하다. 그러니까 너무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개가 정말 빠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 저렇게 사랑에 빠져버린다고?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제가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각적인 면에서 권태에 지친 보바리 부인이 더 큰 돈을 씀에 따라서 점점 더 화려하게 변해가는 그런 의상,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정말 대기에 흐르는 어떤 탁하고 음울한 분위기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좋았어요. 그건 또 영화가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책에 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담 보바리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렇고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저의 편견을 정말 보기 좋게 깨부숴버린
그런 책이라서 정말 의미가 있는 독서였고 500쪽이 넘는 고전을 정말 오랜만에 읽은 거였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의 초중반부는 제가 좀 급하게 읽은 면이 없잖아 있어요. 강의 시간까지 맞춰서 읽어야 했기 때문에 좀 급하게 후다닥 읽은 게 있었는데 꼭 나중에 다시 읽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정말 2번, 3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책에 대한 감상을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천천히 공을 들여서 이 책을 음미하면서 좀 읽을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